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삼성전자는 이번 주가 진짜 대응이 중요한 한 주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를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자,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자, 이 무엇을요 어떻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이 삼성전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상향할 종목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고점과 저점을 자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삼성전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삼성전자 같이 대형 종목은요 절대로 올라갈 때 직선으로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자 어떻게요? N자형 파동 만들면서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올라갈 때 내려간 이후에 이렇게 일자로 안 내려갑니다. 자,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 분할로 자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딱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분할 매수를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물론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 목표 주가 22만 원까지도 상승된 거 봤는데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제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른 삼성전자 주주분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냥 장투하겠다, 냅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요? 적어도 30%에서 40% 이상은 제가 차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어떤 구간에서 자, 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자, 우리는 장투하시는 분들보다 자, 목돈을 더 크게 만들어 보자. 어떻게요? 다 대응 전략을 제대로 가져감으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목돈 남겨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이 구독, 좋아요, 댓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 개인분들께서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께서 혹여나 자, 가격이 내려가고 자,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들 속에서 어떡하지 생각하시다가 이 투매 물량을 쏟아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도 자, 추천 영상으로 떠서 시청하실 수 있게끔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목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단기 고점은 우리가 이미 자,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잠정 실적 발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벌써부터 자, 옆으로 누워버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자, 신호들이 나왔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장이 딱 열린다 그러면 자, 시초가에서 자유롭게 대응하시되 14만 1,000원에서 14만 4,000원 구간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의 영상을 어제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로 이 영상이죠. 어제 자, 1월 11일 날 다니엘이, 황금손 다니엘이 찍어드린 영상이고, 이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 갭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아마 한 14만 원대에서부터 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갭 상승은요, 이거 올라갈 거다 사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고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이 분할 매도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단기적인 접근을 생각해 보시려는 분들은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 자, 14만 원에서 14만 4천 원 사이는요, 저는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면서 자, 장초반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윗골이 달고 결국엔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우리가 월요일날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월요일날 갭 상승은 자, 가능성 충분하다 보시게 되면 자, 갭 상승 실제로 했죠. 그래서 14만 원대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이 갭 상승은 사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사라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 월요일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4만 원에서 14만 4천 원 구간에서는 단기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장 초반에 자, 올라와 줬지만 결국에는
빠지면서 음봉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자, 올라간다. 뭐 양봉이니까 추격 매수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영상들만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아요. 삼성전자는 자, 우상향할 종목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조정 없이 쭉쭉 올라갈 거다고. 자, 그러면서 이 포모를 자,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2025년보다 2026년의 실적이 더 좋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올라왔던 구간들이요. 자, 2025년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라왔던 구간들인지라. 그리고 자, 이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에요?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 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우리가 자, 도착지로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으로 갈게요. 이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양쪽으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만든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요. 자, 가기는 가요. 근데 어떻게요? 장애물들이 많다. 자, 자동차도 많고 자, 도로 상황도 안 좋아서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오른쪽 길로 가게 되면 자, 뻥뻥 뚫려 있어서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쭉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요. 이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 자, 이쪽으로 가도 가긴 가진다. 왜? 목적지 도착한다. 다만 자, 시간이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시는 분들이랑은 이 시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수익률이 극대화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주관적인 것들보다도 제가 항상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고서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에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앞으로 고점이 어디서 자, 나올 수 있는지, 저점은 어디서 체크가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기 위해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우리도 목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목돈 남겨주시면서 자, 볼 건데 일단 진짜 단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자, 가기는 가지만 뭐 22만 원, 뭐 20만 원 무조건 간다. 자, 이런 말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의 이 계좌를요. 진짜 재미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은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자, 수급이라든지 자, 이런 데이터 그리고 뭐 재료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주는 이 개인분들이 그냥 믿는다라는 이 믿음만으론 올라가지 않아요. 자, 우리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포가 누구죠, 여러분들? 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자, 외인 비중이 52%나 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주포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수급 보게 되면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 삼성전자 어떤 증권사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팔았는지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자, 순매도로 210만 주가량, 그리고 메릴린치에서 277만 주가량, JP모간 서울에서도 뭐 30만 주가량 이렇게 던졌습니다. 매도를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적되고 쌓여가면서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자, 한 가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가지 신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이 외국인들은요, 이번 옵션 만기일 이후로 해서 이미 자,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더 초기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 자,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풋옵션과 이 숏 포지션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제로 오늘 날짜로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외국인들의 자, 이 풋옵션이 3,000개 늘어났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콜옵션 보게 되면 자, 1,6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어떤지 자, 보게 되면 자, 어떻죠? 마찬가지로 자,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신호를 포착했네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수급적인 측면만 봐도 이 외국계 증권사,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를 취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들은 항상 이 투자를 가져가는 이 바구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현물도 있지만, 자,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자, 파생 상품, 뭐 ETF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벌써 보게 되면은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파생에서도 이 숏을 보고 있죠. 자, 그 뜻은 주가 하락에 계속해서 베이팅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전후로 해서요? 자, 잠정 실적 발표와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들이요, 삼성전자가 기대감이랑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급락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들이, 그러니까 이 신호가요, 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이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자, 뻥 뚫린 길을 가야지 장애물들이 있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물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피해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과 이 저점에 출현하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맞춰가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요, 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 여기서 얻어오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자,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자,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 옵션 만기일 이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풋옵션을 자, 가져가면서 동시에 숏 포지션도 잡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자, 얼마에 자, 비중은 어떻게 사시고 자, 그리고 뭐 언제까지 보유하시면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직접 대응하시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혹시나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거나 어떤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나 혹은 이 황금손의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어찌됐든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어떤 거요? 돈, 자, 목돈을 만들어 봅시다. 목돈 만들자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구독도 안 눌리고 좋아요도 잘 안 눌리고 댓글도 너무 안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자, 목돈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저만 지금 목돈을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 목돈 만들고 싶나요? 저만? 자, 그러니까 목돈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 어쨌든 주가가 좀 잘 올라왔어요. 그동안 잘 올라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추가 상승을 자, 빠르게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충분히 빨라요. 뭐 어쨌든 제가 뭐 느리게 가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자, 결론은 뭐냐,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가는데 동시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게 자, 어제도 기사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자, 이 기사죠.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이번 주에 삼성전자 3조를 쓰다 남았다. B2가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신용 물량이 자,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신용에 대해서 꼬집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신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이제 개인분들의 자, 투자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요즘 코스피가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 어때요? 이 삼성전자를 잘 잡아서 옆집 아줌마도 20% 수익 보셨다. 그리고 우리 뭐 회사 부장님도 30% 40% 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다들 이 포모, 이 군중심리와 공포가 강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자, 요즘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자, 삼성전자를 신용을 많이 쓰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꼬집는 기사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목이 올라가면요, 신용은 늘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요? 올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 참여자가 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욕심에 이 신용을 쓰시는 분들, 쓰지 말라 말씀드려도 자,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역대 최고 96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신용 잔고도 자, 늘어나는 게,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그러면 직접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색깔이 고객 예탁금이고요. 자, 이 파란 색깔이 신용 잔고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예탁금이 자, 이렇게 증가해 올라오면서 자, 신용 잔고도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 그냥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시장에 들어오고 예탁금이 늘었죠. 예탁금이 늘면서 그 중에서 뭐 한 100분 계신다라고 하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는요, 아무리 신용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당연히 이렇게 신용을 쓰시죠. 그래서 신용 잔고가 요즘 늘어나면 자,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다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크게 쏠린다는 거예요. 이런 쏠림 현상이 자, 증시에서는 이렇게 쏠려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거기서 거래량까지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주체들이요. 그러니까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해석도 가능한데 동시에 이제 거래량이 야, 말도 안 되게 터질 때 안 좋은 점은 뭐냐?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이게 매수만 많은 게 아니라 뭐도 많아요? 매도도 많아요. 매도도 많고 매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은 신용보다 더 자주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 더 확실히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이때 어땠습니까? 12월 24일이네요. 12월 24일 날 우리 외환 당국이 자, 연기금의 통화 스와프라든지 자,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가를 자, 급한 불을 일단 껐습니다. 끄긴 껐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달도 못 갔어요. 한 달도 못 가서 내려버린 거를 자, 중간까지도 회복을 해서 지금 어딥니까? 1460원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환율이 또 이 구간을 뚫고 자,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위쪽으로요. 자, 그러면 뭐가 또 생기냐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생기죠. 자, 환차손이 무슨 말이냐? 자, 쉽게 계산을 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외국인이요. 자, 이때 주가가 아니라 환율이 내려왔으니까 이때 들어오기를 자, 1,000원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자, 1,000원에 1달러를 바꿨습니다. 1대 1,000.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샀어요. 자, 삼성전자 한 주당 1,000원에 사서 10%에 올랐다라고 할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00원. 자, 1,100원이 됐죠. 근데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자,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로 자, 삼성을 사죠. 자, 나갈 때는 이 역순이겠죠. 삼성전자를 팔아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요. 자, 근데 이 바꿔 나갈 때가 문제예요. 바꿔 나갈 때 환율이 이 구간에서 뭐 한 10% 올랐다라고 하면 얘네는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자, 1,100원을 만들었지만 들고 나갈 때 1,100대 1. 그러니까 환율이 10%가 올랐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자,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뭐 암만 뭐 3%, 5%, 10% 이렇게 수익을 봐도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추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간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 원화 약세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그 그림을 여기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이 물량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 개인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좋은데, 진짜 건강한 상승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올라갈 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견인해 주는 게, 자, 이런 상승이 제일 건강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이 외국인들이 자, 우리 국장에 국내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서 환율도 같이 눌릴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이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요, 개인분들이 받는 구조가 자, 고점에서 강해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저점 구간에서 사했던 이 외국인들이요, 이 고점에서 털고 나가면서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우리가 받아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한정된 수익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라는 뜻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솔직히 크게 걱정은 되진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환율이 자, 지금 안정화가 안 됩니다. 급한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순간에는 자, 눈치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 지금 딱 나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분할로 익절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자,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요, 자, 21선과의 이격이 아직도 많이 멀어져 있기는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원래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앞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자, 21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던 건 맞지만 결국에는 자,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21선 타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격이 좀 좁혀질 때까지는 자, 기다려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선 무리하지 말고 일단은 눌림 모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잡으시는 게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끝까지 내가 진짜 삼성전자나 끝장 보겠다, 죽을 때까지 안 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왜요? 이분들은 이미 내비게이션을 이 서울 가는 내비게이션을 자 어느 쪽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쪽 길 있죠? 자 이쪽 길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 가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고 팔고 신경 안 쓰고 여기 길들에 뭐가 있고 근처 풍경도 보고 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자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 오른쪽 길로 이 뻔히 편히 갈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이런 길이 보이는데 내가 굳이 이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이 이 내비게이션이 경로가 찍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앞전에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이죠.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그때 제가 보내드렸던 단체 문자 다시 한번 보면서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화면 왼쪽에 잠깐 집중해서 봐주시면 자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단체 문자 뭐 넣어드리고 있는 거 한번 가져온 건데 11월 3일날 우리 삼성전자 선물옵션 합성지표 장막판에 급하락하면서 외국인 포지션 자 단기 조정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날 자 이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신 분들은 매도가 딱 잡아드렸고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날 장 초반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자 언제냐,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고점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을 때는 자 놓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매수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언제냐, 11월 25일날이죠. 11월 25일날 삼성전자 99,000원 부근에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적인 뭐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추가적인 이런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그리고 자 뭐 대응 전략들이, 이런 대응 전략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자 화면 위쪽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띄워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목돈 남겨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목돈 남겨주셨으면 010-9630-2563 자 이쪽으로 자 뭐라고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확인하고 우리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한 번씩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여드렸던 단체 문자처럼 똑같이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물 있죠? 선물. 그래서 이 후속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런 거 보시고 나면 자 이 황금손의 타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점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좋네 하고 받으신 다음에 흘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독자 선물, 그러니까 이 후속주 있잖아요. 후속주. 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자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면 주가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10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올라가다가 자 사이클이 끝나니까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자 뭐냐면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뭐냐,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이 전장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이 눈의 역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눈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사실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를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 결국엔 그 이후에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과 이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이번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결국 처음에는 이 지분 투자로 갔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이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이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종목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요,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한마디만으로, 이런 내용 하나만으로 얼마 갔죠?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10배까지만은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이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가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큰 돈을 잡으시지 않아도요, 여유자금, 여윳돈, 저는 여윳돈 한 300만 원 된다, 잡을 수 있다 라고 가정하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년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으로 바로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도 궁금하고 인수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삼성이랑 인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어디로요?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이고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돈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진짜 딱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목돈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서 삼성 받아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